안녕하세요. 뜨개 이야기의 앨리스입니다. 오늘은 에피소드 26번째 시간이죠. 한 주도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4월 1일 만우절인데 제가 이번 주에 계속 영상을 찍은 것 같아요. 어제까지 영상을 찍었던 건데, 그리고 어제 올려놓고 또 그 다음 주 영상은 벌써 다음날 찍습니다. 그래서 글쎄요, 제 업데이트는 크게 할 게 없어요. 지금 계속 그렇게 지내고 있고요. 저는 오늘 일을 하러 가게 나왔고, 오늘 아침에 아이를 어디 좀 일찍 데려다 줘야 돼서 지금 차가 한 대인지라 좀 플랜을 세워가지고 제가 오늘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어떡하지 하면서 일찍 그냥 좀 와가지고 아침도 못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동네에 저희 다운타운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에 커피 팔고 뭐 아침 팔고 하는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지금 막 샌드위치, 브렉퍼스트 샌드위치하고 티하고 사다가 지금 막 먹었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죠? 이제 여러분이 이 영상 보실 때는 조금 더 봄 같을까 모르겠는데 이쪽 날씨가 계속 좋지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는 항상 상상 속에서 이렇게 써니하고 팜트리가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근데 그건 대체로 이제 남쪽 캘리포니아 쪽이고요. 여기는 그렇진 않은데 올 겨울 좀 느리다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간간히 해가 따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꽃들도 되게 많이 피긴 했어요. 봄입니다. 저희 카카오 오픈 채팅방에 벚꽃 사진들을 많이 올려주셔가지고 진짜 완전 봄 같은 느낌이 드네요. 봄 하면 알러지예요, 저는. 알러지가 워낙이 좀 심한 편이어서 며칠 전에만 해도 약간 알러지 증세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보통 콧물이 나고 코가 막히고 제 지난주 영상에 계속 코 막힌 소리 했잖아요. 이상하게 약간 알러지 증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긴 한데 이제 본격적으로 5월달이 돼야지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알러지 시즌이구나 약간 그런 게 느껴집니다. 요즘 계속 팬데믹 동안이라서 마스크를 써서 그게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긴 했어요. 눈도 막 붓고 눈도 가렵고 막 이랬는데 지난주에 약간 그런 증상이 있긴 있었습니다. 비가 오고 하는데도 봄은 봄인 게 맞는가 봐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에피소드 영상 F4부터 시작을 해보면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스웨터 이거는 F4라고 하긴 뭐하고 제가 작년 10월달에 이 스웨터를 끝냈었는데 핏이 엉망진창이어가지고 새로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는 이렇게 핏합니다. 그래도 여전히 보시기에 그렇겠지만 요 스웨터가 그렇듯이 여기 패브릭이 좀 많이 있긴 있어요. 근데 뭐 모디피케이션을 말씀을 드리면 한도 끝도 없고요. 바디는 라지 사이즈로 떴고 그 다음에 소매는 라지 사이즈로 시작을 해서 스몰 사이즈에 맞도록 다 늘리질 않았고 그냥 스몰 사이즈 맥시멈 스티치 넘버. 지난번에 문제는 뭐냐면 이 요크가 너무 길고 여기 스티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일단 옷이 너무 헐렁헐렁한 데다가 이게 밑에가 낮아버리니까 이 소매도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다 보니까 소매가 너무 많이 길어졌는데 별로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코스를 일단 맥시멈 그 가장 코스가 많은 그게 너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코 늘림을 그냥 스몰 사이즈까지만 늘렸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게 별로 그닥 차이가 없어요. 제가 전에 이 슬리브를 하나 더 뜬 게 있는데 그거는 스몰인가 미디엄인가로 떴던 게 있거든요. 근데 그게 좀 너무 타이트한가 이래가지고 좀 큰 짓으로 뜨자 해서 라지로 뜬 건데 사실 입어봤을 때는 크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비주얼리도 별로 차이가 안 나요. 근데 아무튼 간에
차트가 한 가지고요. 사이즈마다 다른 차트가 있는 건 아니고, 이제 느림 같은 경우는 이제 스몰, 미디엄, 라지, 엑스트라 라지 뭐 이렇게 한 차트 안에 있고, 그 다음에 길이 같은 경우는 별게 없습니다. 똑같은데 이 부분 끝나는 부분이, 소매가 끝나는 부분이 이 정도 됩니다. 이 이파리 끝나는 데가 이제 소매 끝이에요. 그렇죠, 여기. 그런데 이 무늬를 들어가기 전에 여기를 조금 더 길게 떠주는 게 사이즈마다 조금 다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그 길이를 조정하는 거는 아무래도 이게 요크 스웨터다 보니까 요크의 뎁스가 좀 길면은 팔이 더 내려가서 좀 긴 팔에 좀 큰 사이즈로 뜰 수 있는 거겠죠. 뭐랄까요, 이게 저는 굉장히 키가 작고 이 길이가 작은데 사이즈는 넓게 하다 보니까 이거의 길이도 마찬가지로 이제 저하고는 맞지 않았던 거죠. 저는 길이로는 스몰이 맞지만 사이즈로는 라지가 넉넉하니 편할 것 같다는 느낌에서 그렇게 뜨기 시작한 건데, 그래서 저는 이제 지난번에 다 뜬 거에서 여기까지 풀러서 소매랑 바디를 다 분리를 시켰고요. 소매를 한 여기 정도부터 아닌가? 여기 정도부터인 것 같아요. 여기 정도부터 여기까지 다시 떴고요. 이제 여기서 늘림이 계속 일어나니까 늘 맥시멈 스티치 넘버가 스몰이 되었을 때부터 그냥 인크리스 없이 그냥 쭉 떠줬고요. 그 다음에 바디를 다시 뜬다는 거는 새로 뜬다는 얘기잖아요, 옷을. 그래서 바디는 그냥 라지 사이즈고, 딱 여기 요 이파리까지 다 풀었습니다. 여기 요 부분을, 요크 부분을 다 풀고 이제 여기 패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차트를 보면 이게 있고 이게 있고요. 이게 두 개가 한 쌍이잖아요. 여기서 요 꽃이 지금 이 무늬가 있는 자리에 요 꽃이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스킵을 해버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무늬가 두 개인가 세 개인가 여기 하나 더 있었던 것 같고, 이게 마지막 무늬로 이게 세 개가 이렇게 있었고요. 요거는 제가 만들어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 욕 뎁스를 좀 줄이기 위해서 제가 그런 부분을 컷해서 컷을 해도 이 꽃이 들어갈 부분에 얘를 맞춰야 되니까 그게 조금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였지만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았고요.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차트가 3개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제 여기까지가 줄임이 없고요. 그러니까 처음 다 조인했을 때 한 8코에서 10코 정도 줄이고요. 그 다음에 요만큼을 뜰 때까지, 이거 꽤 긴데 뜰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있다면, 이 무늬가 여기 있다면 그만큼을 줄임이 없이 뜹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패브릭이 많은 거예요, 여기에. 그리고 이 무늬를 시작하기 전에 이제 줄이고, 이 무늬가 끝나면 줄이고, 그 다음에 여기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리빙이 들어가는데, 저는 바꿨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줄이는 거는 너무 많다, 이 패브릭이. 그래서 그걸 컷했고요. 그리고 원래 줄임 자체는 패턴의 줄임이 있진 않아요. 패턴의 줄임이 있지 않고, 보통 이제 한 차트가 끝나면 그냥 플레인 원 컬러로 한 줄 뜨면서 줄임을 하고, 그 다음 차트가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차트가 끝나면 그냥 이 베이스 컬러로 한 줄을 뜨면서 줄이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로 시작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엑스트라 롤을 다 없애기 위해서 새로운 패턴을 시작하면서 줄였어요. 그래서 그걸 맞춰서 줄였습니다. 이 무늬에 맞추도록. 그래서 약간 이게 빠지고 들어가고 해가지고 많이 변화를 줬고요. 이걸 뜨고 나서 보니까 너무 또 짧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을 좀 넣었습니다.
이런 것을 전 좀 넣어서 떴고요. 이건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까 이건 컬러 하나로 뜨는 거였으니까 뭐 이런 무늬랑 약간 일맥상통하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했고요. 그리고 주름도 다르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패턴이 이상한 건지 숏로 대신에 넣은 건지 뒷부분이 뭉탱이로 주름이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대로 갔다가는 뒤에 패브릭이 훨씬 많고요, 앞에보다. 그게 인텐셔널리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리고 전 그것까지 생각해서 코줄임을 하기가 싫어서 그냥 전반적으로 일정하게 줄였습니다. 패턴 자체는 이 모양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 모양은 이 바닥의 색깔이 달라요. 보일까요? 여기 약간 브라우니시한 내추럴한 컬러 이 색으로 끝나기 때문에 이 리빙을 이 색으로 했습니다. 근데 저는 생각을 그때는 안 했었는데 팔이 다 핑크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색으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 색으로 리빙을 하는 건데 여기가 이 색이었던 거예요, 전에는. 근데 이제 이걸 하나 더 넣어줌으로 해서 여기랑 같은 색으로, 소매랑 같은 색으로 끝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즘에 좀 좋아하는 바인더프인데 이게 순 바인더프라는 건데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너무 타이트하지도 않고 너무 헐렁하지도 않고 이거는 이제 다 끝내고 나서 이제 바늘에 실이 있는 상태에서 약간 그거랑 비슷해요. 그 키치너라고 하면 아실까요? 이 양말 같은 경우에 토 같은 거 이렇게 연결하는 라이브 스티치 2개를 연결하는 건데 그냥 돗바늘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끝내는 그런 방법인데 무늬도 괜찮고 순 바운드업이라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궁금하시면 유튜브에 한번 찾아보세요. 아직 저희가 정확히 잘 몰라서 처음에 이제 그 셋업이 있거든요. 그 셋업을 하시고 이게 이제 1x1 립이냐 2x2 립이냐 아니면 어떤 모양이냐에 따라서 약간 바인드업 하는 게 약간 다를 거예요. 근데 너무 마음에 들게 잘 됐고 이게 다시 뜨는 거라 제가 실을 다시 와시해서 드라이해서 다시 감아서 한 게 아니고 그냥 푸른 상태에서 라면같이 꼬불꼬불한 실을 그냥 썼거든요. 근데 울퉁불퉁한 거는 블락하면 되니까 블락을 하고 나니까 괜찮아졌고요. 다만 이제 여기 쓴 바인드업 할 때는 실이 꼬불꼬불하면 이게 좀 언이분하게 바인드업가 될 것 같아서 그 부분만 스팀을 해줘서 약간 풀어준 상태에서 이렇게 했더니 아주 잘 나왔어요. 그래서 목이 너무나도 넓지 않고 저는 목이 넓은 스웨터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냥 채로 이렇게 해서 잘 입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메인 페이지를 봐도 여기를 좀 약간 감추고 사진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그 책의 표지는 아주 잘 찍어놨고요. 그 안에 있는 그걸 보면 그 책 안에 있는 또 전체 사진을 보면 확실히 여기가 많습니다. 근데 그렇게 입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올로버 스웨터 끝냈고 너무너무 예쁘고 날이 좀 따뜻해지기 전에 조금 입을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이즐링이라는 스웨터고요. 에이즐링이라는 스웨터고 말이 원래네. 제가 이제 이번에 그 컬러웍 스웨터 니럴롱을 해서 그거에 맞춰서 끝내자 하는 마음으로 이거 다시 하는 거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새로 하는 게 항상 즐겁지 막 풀러가지고 그거 막 다시 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아무튼 해서 입을 수 있다는 거 그거에 만족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한테 2개 F4가 더 있습니다. 하나는 양말이고요. 끝냈습니다. 약간 화사한 봄 같은 색깔이죠. 이건 그냥 바로 신을 생각입니다. 어제 저녁 때 끝냈기 때문에 3월 31일을 맞추려고 끝냈기 때문에
블락도 안 된 상태지만 예쁘죠? 자, 여기 하나 끝냈고요. 이거는 제가 실을 지난번에 다음에는 꼭 보여드릴게요 했기 때문에 제가 가져온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렇게 생긴 오팔 아니고요. 뭐라고 써있지? 이 패턴이죠? 이건 뭔가 약간 올드한 오팔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이거 끝냈고, 그 다음에 끝낸 거는 또 이제 큰 프로젝트예요. 제가 크로시 블랭킷 지금 여기 부분만 세실 조인한 부분하고 여기 끝내고 시작한 부분만 아직 위빈을 안 했지만 어젯밤에 끝냈습니다. 제가 3월 31일까지 데드라인을 맞추느라고 조금 이거를 다 보여드리기가 쉽진 않겠죠? 이렇게 접었을 때 이 정도 사이즈고요. 이게 반 접은 상태입니다. 아유, 보여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 제가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부터 요만큼, 여기서부터 요만큼 밖에 안 떴었어요. 근데 나머지 부분을 한 2주에 걸쳐서 다 완성을 했고요. 실이 되게 많이 남았고요. 그래서 그 체리 하트님의 그 헥사곤 모양의 블랙킷을 뜰까 말까, 뜨자니 실이 또 모자랄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어제 실을 잠깐 들여다보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화려하죠? 근데 여러가지 색깔과 여러가지 무늬들이 조합된 이게 13개 컬러로 써서 뜨긴 했는데 굳이, 왜냐면 많이 남으니까 10개로 해도 되고, 굳이 이분의 컬러 체인지를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게 있다, 아니면은 뭐 이런 게 있다 그러면 굳이 뭐 이렇게 꼭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색깔이 굉장히 많으니까. 근데 그 헥사곤 블랭킷을 뜬다고 해도 그게 화이트가 되게 많아가지고 화이트를 또 사긴 사야 될 것 같고, 이거는 100% 아크릴릭 안으로 뜬 거예요. 스타일크래프트의 뱀비노하고 벨리시몬가, 그게 어차피 같은 실인데 아마 하나는 약간 파스텔리한 색깔이 나고 하나는 좀 진한 색깔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끝냈습니다. 사실 보더가 지금 살짝 마음에 안 들어서 일단 세탁을 해보고 보더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새로 뜰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스파이스 오브 라이프라는 블랭킷을 떴어요. 그래서 F5 아주 퀘이클리 지금 양말하고 블랭킷 보여드렸고요. 제가 스웨터를 하나 시작했어요. 지난주 토요일날 차 사고 난 날, 지난주겠죠? 영상 보실 때는. 그 스웨터는 틸드라는 스웨터인데 사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이렇게 생긴 그냥 심플한 레글런 스웨터고요. 이 스웨터를 제가 작년 스프링 브레이크 때 에코뷰 밀이라는 안타깝게도 문을 닫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사온 버니파카라고, 알파카, 앵고라, 그 다음에 메리노인가요? 그렇게 세 가지 블렌드인데 앙고라가 한 30% 있어요. 근데 확실히 앙고라가 실의 그 스테이플 랭스가 짧다 보니까 확실히 이게 많이 쉐딩이 많습니다. 제가 뜨는데도 되게 쉐딩이 많았어요. 집에서 뜰 땐 몰랐는데 제가 차에서 이렇게 뜨다 보니까 하얀 게 이렇게 쌓이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봤으면 되게 싫어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떴느냐 하면 지금 길이적으로는 한 이 정도? 지금 자세히 보여드릴 수는 없어요. 이 정도? 너무나 놀랍게도 여기가 넥 부분입니다.
한 사이즈를 다운해서 떴는데도 불구하고 넥이 이렇게 깁니다. 이렇게 넓습니다. 이 스웨터는 이 마지막에 넥밴드 부분을 픽업을 해서 하게 돼 있어서 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줄이든지 아무튼 좀 타이트하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여기서부터 이제 코를 잡고 레글란 스타일이라서 레글란 스타일인데 이제 여기 레글란 부분이 좀 이렇게 넓어요. 이렇게 넓은 스타일입니다. 이렇게 일단은 요만큼을 떴고요. 아직 몇 줄 정도 더 인크리스를 해야 되긴 합니다. 이게 이 패턴이랑 제 게이지가 꼭 맞아서 근데 제일 작은 사이즈가 41인치인 것 같아요, 바디가. 근데 저는 41인치는 좀 넉넉하게 입는 스타일이긴 한데 그래서 완전 맥시멈으로 인크리스 하진 않을 거고요. 한 3줄 정도 디크리스를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뜨고 실을 새로 조인해야 되는데 안 하고 일단 목 부분을 먼저 완성을 한 다음에 마음에 드나 안 드나를 본 다음에 계속 컨티뉴를 하던지 아니면 새로 뜨든지 하겠죠. 목이 지금 이렇게 넓으니까 얼마나 줄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목이 그냥 리빙은 아니고요. 조금 무늬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때도 사실 오프 화이트이거든요. 이게 약간 크림입니다. 그리고 완전 하얀 게 있었고 약간 그레이가 나는 게 있는데 저는 약간 이렇게 약간 누런빛이 도는 색을 잘 안 사요. 그냥 아예 화이트이든지 그레이든지 그런데 그냥 이걸 샀어요. 그때도 되게 고민하다가 다 좋은데 어떡하지 하다가 이 선택의 고민 하다가 그냥 이거를 그래 이런 색은 없으니까 이런 좀 따뜻한 오프 화이트로 한번 떠보자 해서 이 색을 샀는데 이게 스타일 자체가 되게 심플하잖아요. 아까 틀 때 사진 보여드린 것처럼 너무 심플해서 거기다가 색깔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데코레이션 하는 게 좋겠다 해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그 스티치스 웨스트 갔을 때 이런 거 키리가이 파이버라는 곳에 그 수를 놓는 키트를 하나를 샀었잖아요. 키트라기보다는 키트긴 한데 제가 그때도 막 사고 싶은 게 되게 많았었는데 그거 하나만 이거랑 그거 두 가지가 있었어요. 인브로이더리 킷 같은 거. 킷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로 나오는데 이거를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이렇게 스웨터에 조각을 내서 붙여요.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렇게 술을 놓는 스타일입니다. 제가 약간 이런 식으로 지금 해보려고. 그래서 제가 그때 산 거는 이게 아닌데 여기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얘네들이 다이렉트리 팔지 않고 홀세일로 파시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캐리하는 데가 있나 하고 설치를 해보니까 몇 군데가 있었어요. 이거 제가 산 거는 약간 포인트로 주기 좋은 그런 인브로더리 그런 거였고 이거는 이렇게 이 숄처럼 이렇게 그냥 통째로 해도 괜찮겠다 싶어가지고 이거 제가 뜨는 이 스웨터에다가 이렇게 인브로이더리를 하려고 구입을 했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조금 심플하게 하던지 아니면 여기 스웨터처럼 내 맘대로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든지. 근데 이게 그냥 그때 샀으면 좋았을 뻔 했는데 웹사이트에 가면 당연히 살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그때는 이게 요거랑 요 안에 들어있는 요것만 해서 27불에 스티치스 베스에서 원래 가격 27불이고 그때 그 이벤트 세일 해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20불에 팔았습니다. 근데 저는 하나만 샀죠. 그런데 이제 요거 색깔이 문제잖아요. 물론 제가 가지고 있는 스크랩을 써도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았던 거죠. 그래서 팩으로 파는 게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것만 있으면 이게 이그젝트리 세임 컬러인지 아무튼 카메라가 색깔을 이렇게 찍은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팩을 팔았어요. 그래서 요걸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제 스웨터, 하얀 스웨터에 앞에 이렇게 엠브로이더리를 넣을 생각입니다. 여기도 넣고 팔 소매 같은 데도 넣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몇 장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이렇게 점선이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렇게 묶어서 잘라서 하는 것 같아요. 요거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엑스트라 페이퍼고요. 이거는 그냥 페이퍼고 이거는 약간 부직포 같은 느낌의, 그래서 이게 스티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떼서 여기 패브릭에 붙여서 거기서 엠브로이드를 하고 이걸 제거하는 스타일이겠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이게 꼭 없어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한 번 쓰고 못 쓰는 것 같으면 아깝잖아요. 근데 뒤에 또 그 패턴이 있으니까 그거를 트레이싱을 해서 또 다음에 쓸 때는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제 애퀴지션이면서 그 윕 같은 거, 윕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액티브한 윕은 하나예요. 자고 있는 윕은 많고요. 그래서 이제 4월이 됐으니까 4월달 프로젝트 제가 이제 꼭 끝내야겠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시간을 잠깐 보겠습니다. 꼭 끝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게 지금 이제 새로운 컬러웍이 아니라 배색 숄, 말레니 버그의 배색 숄 뜨기 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일단은 뜰 거고요. 그거는 제가 선택한 그 패턴은 Girl in Me였나요? 또 잊어버렸네요 그 이름을. 아무튼 그 숄을 조금 짧게 이렇게 막 훌렁훌렁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하게 짧게, 얼마나 짧을지 모르겠어요. 일단 패턴을 보고 그 모자이크 패턴이 나오는 정도의 숫자로 맞춰서 그렇게 할 거고요. 그리고 그 제가 스티븐 웨스트의 오로라 캐빈 숄 12월 말에 시작했던 그 숄 4월 달에 다 끝낼 겁니다. 그래서 큰 프로젝트는 그거 2개 하고 이건 프로그레스를 다음번 에피소드에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끝낼 수 있으면 끝냈으면 좋겠고요. 그 3개는 무조건 4월 달에 끝낸다. 요 3개는. 그리고 양말 끝났으니까 양말도 하나 캐스트온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클래스를 몇 가지를 애드를 해서 그거를 샘플을 만들까 말까 그러고 있습니다. 하기가 싫어요. 왜냐면 제가 하는 클래스들은 보통 비기너스 클래스들인데 비기너스 클래스를 위해서 만들기가 싫죠. 왜냐면 뭐 스카프 같은 거 제가 이제 브리오시 클래스를 3개를 이제 4, 5, 6 이렇게 넣어놨는데, 일단 비기너한테 가르쳐 주는 거는 어떤 모디피케이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비기너들라는 데는 되게 헷갈리는 문제예요. 예를 들어서 처음으로 이제 뜨개를 하시는 뭐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스카프를 만드는데 리빙을 이용해서 만약에 스카프를 하는 클래스를 한다 그러면 리빙이 간단해야죠. 니트 펄 투 아니면 닛 원 펄 원 이렇게 해야지, 거기에 뭐 옆에 아이코드를 내 마음대로 넣는다든가 아니면은 좀 엣지가 나이스하게 보이기 위해서 슬립 스티치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그러니까 샘플로 그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내 거는 이런데 샘플은 왜 이래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샘플이라는 거는 그대로 보고 이게 내 거랑 똑같은가를 확인하는 거라, 왜냐면 더 나은 웨이가 항상 있는데 기본적인 것들을 가르쳐 드려야 되는 클래스를 보통 하죠. 하다 보니 뭐 실 다 대주고 뭐 샘플 크레딧도 주고 뭐 이러면 좋겠지만 결국은 내 클래스니까 내가 샘플 만들고 내가 해야 되는 거라, 지금 브리오시 레벨 1하고 레벨 2 AB로 해서 지금 클래스를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제 첫 번째 게 그냥 브리오시 넷만 하는 건데, 이제 거기에 어떻게 보면은 컨스트럭션에 대한 좀 이해를 돕는 그런 걸 좀 집어넣고 싶어요. 그러니까 브리오시 하면
그냥 일단 브리오시 하면 어렵잖아요. 그래서 패턴도 일단 뭐 yarn in front, 뭐 그 다음에 뭐 그 다음 줄은 knit together with yarn over and 그렇게 그런 패턴을 위에 써놓고 그걸 팔로우하게 한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브리오시 knit BRK를, 왜냐면 일단 처음에 패턴을 봤는데 BRK 이러면 일단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패턴은 그렇게 써놓고 그 밑에 그걸 함축해서 BRK를 써놓고 이게 BRK다 이렇게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게 배웠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이제 그런 거 있죠. 브리오시는 좀 다르잖아요. 이 처음에 이제 뜨게 하시는 분들은 겉뜨기 안 뜨게 겉뜨기 안 뜨게 니펄 하면 플랫에서는 뭐 펄로 끝났다 그러면 이걸 뒤집으면 마지막에 펄이었던 부분은 이쪽에는 닛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겉뜨기가 안 뜨기가 되고 안 뜨기가 겉뜨기가 되죠. 왜냐면 우리는 편물을 뜨고 뒤집어서 새로 뜨고, 그러니까 마지막 코를 우리는 뒤집으면 첫 번째 코로 뜨게 되는 거죠. 그게 리버스가 된단 말이에요. 그 컨셉. 왜냐면 처음에는 그냥 패턴을 보고 따라만 하지 그게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틀려도 틀린지를 모르고 그냥 여기가 이상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거를 모자를 뜬다거나 하면은 in the round로 뜨잖아요. 그러면 그런 컨셉이 또 달라집니다. 물론 이제 보고 뜨는 거면 겉뜨기 모양이면 겉뜨기 뜨고 안 뜨기 모양이면 안 뜨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 패브릭이 이렇게 있으면 눈에 보이지만 첫 번째 몇 줄은 보이지가 않아서 내가 어디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in the round를 뜰 때는 만약에 스타키넷을 뜬다 그러면 이렇게 앞뒤로 뜰 때는 앞에는 겉뜨기, 뒤에는 안 뜨기, 앞에는 겉뜨기, 뒤에는 안 뜨기. 그런데 이렇게 썰컬을 뜰 때는 겉뜨기만 무한 반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컨셉을 일단은 다시 리마인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나서 브리오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한다. 그러니까 브리오시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플랫으로 뜰 경우에 앞뒤 모양이 그러니까 펄을 할 필요가, 브리오시 펄을 할 필요가 없죠. 브리오시 립만 하면 됩니다.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인더 라운드를 뜰 때는 두 개의 색깔일 경우에 특히나 이걸 플랫으로 떴을 경우에 플랫 패브릭으로 뜰 경우에 브리오시 같은 경우에 두 컬러면 이쪽으로 뜨고 뒤집지 않아요. 뜨고 이쪽 두 번째 컬러로 이렇게 뜨죠. 그런 다음에 뒤집고 한 번 뜨고 두 번 뜹니다. 한 줄을 두 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컨셉을 약간 이렇게 동그라미로 떴을 때 아니면 그냥 떴을 때 뭐 이런 것들을 좀 가르쳐 드려서 컨셉을 좀 잡게 할 생각으로 일단 브리오시 클래스 몇 개를 그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샘플을 떠야 하나 말아야 하나. 왜냐면 샘플이 있어야지 그 사진을 찍고 그 다음에 그거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하는데, 제가 난 없어. 샘플 안 할 거야. 그냥 온라인에서 아무거나 찾아서 넣어달라고 제가 그거 비슷한 것을 그렇게 찾아서 사진까지 줬어요. 그리고 패턴도 제가 쓸 거라서 그건 아직 준비 안 됐는데 아직 클래스 시작하려면 좀 있으니까 그러고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믹스드 필링이 있어요. 클래스가 싫으면서도 좋고 좋으면서도 싫고 안 하고 싶으면서도 하고 싶고, 대부분의 것들은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컬러웍 클래스가 있으면 좋겠다 하는데, 도대체 컬러웍 스웨터에서 제가 가르칠 만한 게 있을까?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게 이유가 좀 간단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약간 제 혼자 터득해서 배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뭐 가르쳐 준다고 그대로 할 것도 아니고, 뭔가 빠르게 배우려는 분들이 그렇게 하는 거겠죠. 근데 그냥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많이 하다 보면 배웁니다. 그래서 경험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같은 프로젝트를 하더라도
이런 실을 쓰느냐 저런 실을 쓰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또 느끼게 되고, 이게 백날 말로 해가지고는 한도 끝 가르쳐 드릴 게 한도 끝도 없이 많아요. 이런 파이버는 늘어지니까 이런 거는 이런 게 좋고, 뭐 이거는 뭐 그로우 할 거니까 이거보단 이게 좋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은 하루 종일 얘기를 해도 끝이 안 납니다. 그런데 해보면 물론 시간이 걸리죠. 그치만 그게 완전히 내 거가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아무리 키치너스 그 스티치를 가르쳐 준다 그래도 본인이 스스로 자립적으로 해서 내가 여기를 틀렸네, 이걸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스스로 배워야 배우지, 이럴 때는 모든 경우가 다르잖아요. 이렇게 빠뜨렸을 때는 여기서 주워서 이걸 다시 바늘로 옮겨서 뭐 이런 거를 가르쳐 드리기가 어렵고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때는 이런 거 하면 이런 거를 이렇게 가르치면은 좋겠구나 하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도 하고, 그런 것들만 제가 지금 클래스를 하고 있긴 합니다. 조금 뭐라 그럴까요? 비기너 크로쉬, 비기너 니링 뭐 이런 거는 사실은 뜨개를 조금만 할 수 있으면 가르칠 수 있거든요. 왜냐면 뭐 텐션을 가르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막 디테일한 걸 가르치지 않고 일단 바늘 잡는 법,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실을 넣어야, 그 바늘을 넣어야 되는 거, 막 그런 거를 가르치는 거지, 생각보다 우리 생각에는 그걸 가르치면 이런 것도 가르쳐주고 저런 것도 가르쳐주고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클래스에 가면 완전히 어려워합니다. 그러니까 뜨개를 안 해본 사람이 비기너 클래스를 듣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늘을 잡는 것도 되게 어설프고요. 왜 나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한 질문이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너는 이거를 잡으면 바늘이 계속 떨어져. 이거 이렇게 하니까 실이 도대체 막 이렇게 감겨. 왜 이렇게 불편하지? 뭐 이걸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서 그냥 기본적인 거를 계속 가르쳐 드리기 때문에 내가 생각 안 했던 것들도 한번 생각하게 되고요. 그리고 가장 많이 사람들이 실수하는 것들, beginning of the round의 첫 번째 코가 어떤 건지 아이덴티파이 하는 거, 그거 되게 어렵습니다. 비기너들한테. 비기너들한테 그 스트레이트 니들을 레코멘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이게 줄바늘 같은 경우는, 서큘러 니들 같은 경우는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기너들은 이걸 되게 많이 헷갈려해요. 그래서 어디서 시작해야 되지, 그 다음 줄은? 막 이럽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좀 어설프게 조인하는 경우도 있어요. 코스가 많다 보면 조인하는 경우도 있고, 코스가 작고 뭐 줄바늘이 뭐 짧은 거다 뭐 이러면 그 다음에 어디서 해야 될지 몰라서 하다 보면은 이게 서클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이트 같은 경우는 바늘이 일단 하나가 오프하잖아요. 그러니까 오프한 바늘로 새로 스티치를 시작하면 되는데, 그건 그렇지 않다 보니까 그런 거에서 되게 어려움을 느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서 되게 어려움을 많이 느끼십니다. 그래서 보통은 스트레이트 니들로 시작하는데, 사실 스트레이트 니팅은 스트레이트 니들로 하는 뜨개는 더 이상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매번 그렇게 얘기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비기너야 그러면 저는 24인치 뭐 8번 바늘 하고 월스테드 웨이 이거야, 이걸로 해봐. 색깔도 사람들이 보통 고르는 건 예쁜 색깔이에요, 실이. 근데 예쁜 색깔이 좀 다크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밝은 색깔, 스페클 없는 거, 그냥 솔리드한 색깔로 하나를 골라.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얘기는 해주죠. 이 바늘이 비기너한테는 컨퓨전이 없이 배울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너는 이게 끝나면 이 바늘을 안 쓰게 될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컨셔스 하신 분들은 앞으로 계속 쓸 수 있는 거를 사고 싶죠. 근데 뭐 장단점이 있습니다. 쉽게 배우느냐 아니면 좀 복잡하게 배우느냐. 복잡할 것도 없는데 사람이 다 똑같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뭐 클래스 준비도 해야 하고, 그리고 제가 뜨고 있는 것들도 떠야 하고, 그 밖에도 립들, 잘 보관되어 있는 립들, 손 안 댄 지 꽤 오래된 립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들도
이제 매달 프로젝트에 이렇게 함께 넣어서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크로셰이 제가 보여드린 크로셰 블랭킷도 막상 뜨니까 시간이 뭐 얼마 안 걸리는데 저거 언제 하지 하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여름에도 뜨개 하시나요? 저는 여름에도 되게 열심히 뜨개를 하거든요. 여름 옷, 또 가벼운 것들, 면사 아니면 리넨 그렇게 마로 된 거, 블렌드 된 거 그런 거 많이 뜹니다. 양말 빼고는 그렇게 막 두꺼운 실을 많이 쓰는 건 아닌데 여름 옷이 저도 꽤 많아요. 제 작년 에피소드들 보시면 아실 거예요 아마. 제가 그래서 아마 또 이번 숄 니럴롱이 끝나면 이제 여름 니럴롱 같은 거를 하게 될 겁니다. 좀 길게, 여름이 길잖아요 또 겨울처럼. 그래서 아무튼 제 계획은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시간이 10시 한 20분 정도 됐어요. 한 40분 찍었는데 일찍부터 찍었나봐요. 아까 샌드위치 사가지고 오면서 페퍼민트 티도 같이 다 식었습니다. 사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막 어제 저녁 때 책도 하나 끝냈고요. 그 다음에 크로셰 블랭켓도 끝냈고, 그 다음에 양말도 끝냈고, 3월 30일이 아주 바쁜 31일이었는데 다 조금씩 남아있기 때문에 가능했고요. 그래서 조금 뿌듯함을 느낍니다. 와, 4월 1일이다. 이제 새로운 거 새로운 거에 막 눈이 돌아가죠. 오늘 영상 좀 짧아서 아마 뒤에 뭔가 붙일 것 같아요. 잠시만 기다려주시고 여러분 뜨개 열심히 하세요. 여러분 계속해서 영상을 더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앞에 찍은 분량이 조금 적어서 저도 섭섭하고 여러분도 섭섭하실 것 같아서 아무튼 조금 더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 영상은 토요일날 찍었고 지금 영상은 오늘이 수요일입니다. 오늘 막 밖에가 화창하고 하늘은 파랗고 그러네요. 몇 가지를 더 가지고 왔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양말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지금 블락을 한 상태인데 이 양말 실 남은 거를 가지고 또 이거를 컨티뉴어스하게 계속 해보려고 이 블락, 여기 지금 이 블락을 하나를 만들었어요. 제가 여기까지 지금 이게 한 30개 밑에 10단씩 지금 3줄을 뜨고 여기를 하나를 더 뜨고 안 뜨게 된 지 뭐 1년이 뭡니까? 한 2년 더 됐을 것 같아요. 팬데믹 전인 것 같아요. 그렇게 놔두고 있다가 이걸 내가 또 하겠어. 근데 그냥 이대로 놔두기는 또 좀 아깝잖아요. 이만큼 해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냥 양말을 계속 뜨니까 양말을 뜰 때마다 블락을 좀 뜨자 해서 여기를 하나를 떴어요. 근데 이제 몇 번 바늘을 떴는지도 기억이 안 나고 몇 코를 잡았는지도 기억이 안 나서 대강 이걸 세어서 대강 맞췄는데 여기는 제가 바늘 사이즈를 다른 사이즈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하다 보니까 좀 루스한 것 같아서 바늘 사이즈를 하나를 줄였습니다. 여기 요거를 뜰 때는 조금 줄였고 코스도 조금 줄였고요. 그 다음에 요걸 뜰 때도 코스를 다르게 했어요. 바늘 사이즈는 똑같이 하고 그래서 3개를 제가 토요일 일요일날 3개를 연달아 이렇게 코지 메모리 블랭켓에 스퀘어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이거를 좀 크게 만들고 싶으시면 크게 할 수도 있고요. 작게 만들고 싶으면 작게 하실 수도 있고, 저는 첫 번째 그 코지 메모리 블랭켓 만든 거는 이게 좀 스퀘어가 작아요. 그래서 작게 하는 게 이쁘지 않겠어? 하고 했었는데 일단 실이 많이 들어가지가 않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패턴 자체가 이 오팔이나 레기아 싹 같은 경우는 이 패턴이 있잖아요. 고유의 패턴이. 근데 스퀘어가 작으면 패턴이 다 나오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생각해서 코스를 좀 더 많이 잡아야지 해서 이렇게 코스를 많이 잡으니까 아무래도 색깔 체인지, 패턴 체인지가 보여서 저는 훨씬 낫더라고요. 다음번에 뜨면 아마 더 크게 뜰 수도 있습니다. 지금 여기 뜬 것도 기본적인 색감은 다 나왔어요. 이렇게 이거하고 양말이랑 비교를 해보시면 그쵸? 이 느낌이 나지요. 대략적으로 이 느낌이 나긴 납니다. 근데 하나를 더 나중에 지금 바로 여기 옆에다 조인할 건 아니고 하나를 더 하면 이게 넓은 부분을 차지하게 할 수 있고요. 뭐 끝은 핑크가 된다든가 그래서 약간 그 배열이 좀 다르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적어도 한 양말에 2개 이상 정도는 그 뭐 이런 거 같은 거는 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만 있어도 될 것 같고 좀 이렇게 다르다 그러면 좀 짙은 부분이 더 큰 면을 가도록 한다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 스퀘어를 넣으면 충분할 것 같아요. 지금 이거는 데드라인을 두지 않았고요. 제가 전에 떴던 코지 메모리 블랭켓은 1년 안에 다 뜨자 해서 1년 안에 사이즈가 이 정도 되려면 몇 스퀘어를 떠야 되고 그러려면은 일주일에 뭐 몇 개 아니면 한 달에 몇 개 이런 식으로 나눠서 그거를 1년 안에 뜨도록 계속 프로젝트를 잡고 있는 것도 좀 그렇고 근데 이거는 일단은 뭐 올해 말까지 그렇게 해도 생각 안 할 거고요. 제가 새로운 걸 조인을 할 때 이렇게 조인을 할 때 제 스크랩을 가지고 몇 개씩 조인을 하는 방식으로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적어도 한 달에 한 4-5개는 되지 않을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떴고요. 제가 새로운 양말을 뜨기 전에 여기 스퀘어부터 만든다는 걸 또 깜빡하고 새로운 양말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또 하나를 가져왔는데 지금 이거는 그 다음 색깔로 조인을 하려고 하나를 또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그냥 더블 포인 니들 이게 2번 바늘이라 2.75일 거예요. 아마 보이지가 않는데 아마 2.75 이거 클로버 그냥 바늘 제가 가지고 있는 걸로 시작을 했습니다. 이 사이즈가 맞는 것 같아요. 이 코줄임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센터 디크리스 하는 방법이 있고 저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코지 메모리 블랭켓은 아마 조만간 튜토리얼 같은 걸 하나 만들 생각이에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그냥 패턴 보고 뜨실 수 있는 분들도 많지만 또 지난번 영상 뒤에 뭐 그런 거 얘기하신 분도 있고 해서 이건 너무 쉽기도 하고 사실 자투리실로 뜨기에 되게 좋은 프로젝트라서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거는 영상을 하나 조만간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만들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양말도 제가 바로 좀 전에 F4에어 하고 보여드렸었는데 블락을 했습니다. 이거는 제 겁니다. 되게 봄봄 화사하죠. 그래서 패턴도 귀엽고 저는 이 블라커를 쓰고 있어요. 브라이슨인가요 이게? 예쁜 블라커가 되게 많죠. 나무로 막 이렇게 조각을 낸 그런 거 많은데 저는 그냥 목적이 쉐입을 잘 잡고 이건 순전히 인스타 사진용으로 쓰는 거기 때문에요. 아주 제 펄퍼스를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양말을 만들어서 이제 선물을 주거나 할 때는 확실히 여기에다 넣어서 말리면 모양이 좀 잘 잡히는 편이어서 블라커를 쓰고 있고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만 블라커로 블락을 하고 그 다음에 신고 나서부터는 그냥 말립니다. 저는 그냥 말리는 편이에요. 이렇게 늘기까지 에너지가 그렇게 그리고 양말을 하나씩 빨지 않고 많이 빨기 때문에
뭐 어떤 건 넣고 어떤 건 안 넣나요? 그렇게는 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약간 이게 비어 있잖아요. 이렇게 그 나무로 된 거는 아무래도 통짜다 보니까 이게 드라이가 더 빠릅니다. 양말이 두 겹이 겹쳐져 있잖아요. 두 겹이. 그래서 이걸로 약간 공간을 주고 더 공기의 뭐죠? 흐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간이 있어서 그래서 더 빨리 마르는 것 같긴 합니다. 저는 예쁜 블라커 살 마음이 없고요. 이거 처음에 이 블라커 이게 제일 작은 사이즈인데 이 블라커를 봤을 때 이렇게 크다고. 그런데 쓰다 보면 크다는 느낌 안 들어요. 제가 발이 225, 5반 인데 그냥 적당한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보통 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뜨면 이 정도 되는. 길게 뜰 때는 여기가 덮일 때도 있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블라커를 가져온 김에 보여드렸고요. 그 사이에 제 스웨터도 조금 더 자랐고 바디 세퍼레이션도 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월요일날 독서 모임이 있어가지고 독서 모임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는 거는 좀, 왜냐면 듣는 게 많고 저희 독서 모임 같은 경우는 같은 책을 읽지 않고요. 각자 자기가 읽은 책을 그냥 소개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소개할 때는 소개를 하고 다른 사람이 소개할 때는 제가 뜨개질을, 어떤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듣고 있다가 아 맞아 양말 뜨려고 가져왔는데 맨날 그럽니다. 제가 지금 뜨고 있는 거는 또 역시 58이에요. 58에 이거는 나온 지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이거는 구석기 시대의 58이 아니라 58 뷰티라고 해서 제가 작년 아니면 재작년인가? 작년일까요? 뷰티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뷰티를 몇 가지를 샀었었는데 요 색깔이고요. 요 색깔이고요. 지금 그날 독서 모임에서 이만큼을 떴습니다. 되게 봄봄하죠? 그래서 그냥 얘기 들으면서 뭐 그냥 스타킹에 뜨는 거니까 그냥 놀 수는 없다. 뭐라도 해야지. 그래서 요만큼 윗이 하나가 더 있네요. 그래서 요거 보여드리려고 제가 가져왔고, 이거는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뜨기에 좋아서 패턴을 봐가면서 막 떠야 되는 건 집에서 뜨면 되는 거고, 이렇게 뭐 어떤 일이 있다. 저는 가끔 수업할 때도 막 이렇게 조용히 수업하시는 동안에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냥 이렇게 양말을 뜨기도 하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보여드릴 것이, 지난주에 제가 인브로이더리 키트를, 제 스웨터가 너무 심플해서 거기에 그걸 하려고 온라인으로 주문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거를 살 때 프리 쉬핑을 채우려고 이제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리고 막 쉬핑이 10불씩 막 이렇게 하면 야 그럼 실을 하나를 더 사겠다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이 웹사이트에 내가 마음에 드는 실이 있으면 사고 억지로 살 것까지는 없으니 만약 없으면 말고 있으면 사야지 했는데, 그 웹사이트에 노로실이 되게 많았어요. 종류별로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거 하나 오더하면 빨리 오더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걸 또 보느라고 며칠 동안 이게 나을까 저게 나을까 막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샀습니다. 노로실 중에서 이거는 좀 두툼한 월스티드 웨이, 좀 헤비 월스티드 웨이시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색깔이 너무 예쁜 게 많아서 제가 지난번에 스티치스 웨스트 갔을 때도 노로실을 사려고 했었어요. 거기 노로실 파는 곳이 있어가지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색깔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애매한 게, 보여드릴게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 자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색깔이 되게 예쁘죠. 너무 신나요. 이것은 비올라라는
노르웨이 실이고요. 이게 100% 그냥 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g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어 있고 400m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0g으로 나오니까 옷을 떠도 3개는 많아요. 2개 사자니 모자랄 것 같고 3개 사자니 너무 뭐 이거 하나에 이게 200g짜리다 보니까 막 40 몇 불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거는 50불짜리도 있습니다. 200g에. 그래서 이걸로 3벌을 살 건 아니고 제가 프로젝트가 정확히 있다면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염두에 둔 패턴은 필릭스예요. 필릭스 풀로버. 제가 필릭스 풀로버를 3번을 떴는데 2번 다 넥라인 때문에 약간 망쳤습니다. 망쳤다고 하긴 그렇고요. 아직 입고 있긴 한데 하나는 이제 가게 샘플로 이걸로 떠주세요 하고 준 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실크가 들어있는 실이라서 늘어짐이 좀 많은 실이었어요. 그래서 목이 한정없이 늘어나는데 줄어들질 않더라고요. 이게 옷걸이에 가게 옷걸이에 걸어두다 보니까. 그래서 제 걸로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그 플러키의 약으로 된 실 50% 약파카 해가지고 약이 50% 알파카 50%로 떴습니다. 아주 신중하게 목은 줄여야지. 목의 바늘을 확 줄여서 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목이 좀 넓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래서 그게 이제 탑다운이니까 위에서 코를 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위에다가 마치 리빙이 2번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라인업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마치 그 앵커 스웨터 아시죠? 앵커 스웨터는 앵커 티, 뭐 앵커 셔츠 뭐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리빙이 있고 느림이 있고 리빙이 약간 또 있고 또 느림이 있고 또 리빙이 있고 약간 이런 식이에요. 근데 그게 착착착착 이렇게 라인이 들어맞지 않고요. 약간 이렇게 안 맞는 그런 게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목을 픽업을 새로 해서 똑같은 넓이만큼의 리빙을 달아서 조금 목을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도 필릭스를 뜰 생각이에요. 필릭스는 아무래도 보통 월스티드 웨이 메인 그 패턴의 실은 그 렛로피 로피 안으로 뜬 거예요. 로피 안이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게 게이지는 사실 월스티드 게이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조금 큰 바늘로 떠도 약간 필업 한다고 하나요? 그 공간 자체가 메꿔지는 그런 약간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패턴은 10번 바늘로 6mm로 뜨나 그렇게 좀 큰 바늘로 떠요. 월스티드 웨이신데도 불구하고. 근데 이게 야레지 상으로는 그러니까 미터로 따지면 월스티드 웨이신 맞는데 이거는 역시나 띠겐띠니 있습니다. 근데 이걸로 떠도 되지 않을까 한 생각에 사실은 그게 제일 작은 사이즈가 39인치였나요? 필릭스가 39인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39인치는 제가 보통 많이 뜨는 스타일. 39인치가 맞겠지. 41인치인가? 그래서 사실 그 바늘을 뜨면 저한테는 되게 넉넉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바늘 하나를 줄이던지 어차피 그 스웨터 뜨는 데는 이게 800m까지 들어가지 않아요. 한 650이나 700 정도. 그런데 2벌로 뜰 수 있는 약간 제 머릿속에 있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뭐 2개로 마땅한 거 못 찾으면 그냥 그거 뜨면 되지. 아니면 꼭 제가 필릭스 그거를 뜨면서 느꼈던 거는 이제 넥라인을 보정을 많이 좀 해야 되겠다라는 거. 그리고 사실은 여기에 이렇게 레글란 스타일이지만 레이스가 있잖아요. 근데 그 레이스를 제가 딱히 좋아하진 않습니다. 레이스를 하면서 이제 코스를 늘리는 방식인데 레이스를 빼고 뜰까? 그냥 느림만 똑같이 하면서 그래도 될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필릭스 스웨터를 되게 폴로버를 굉장히 많이 뜨셨고 되게 좋아합니다. 근데 저는 사실 그게 그 패턴이 그렇게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그게 무늬가 이제 있으니까 그런데 저는 옷에 레이스 무늬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옷을 잘 입어야 되거든요. 제가 옷을 잘 챙겨 입는 스타일이 아니고 그렇게 옷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런 옷은 아내를 잘 입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같이 샀습니다. 같은 다이얼라시고요. 색깔이 되게 종류가 많은데 다 사실은 사서 언젠가는 떠보고 싶은 색깔인데 조금 화사하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요즘 사는 색깔들이 다 화사합니다. 뭔가에 씌인 것 같기도 하고 제가 원래 이렇게 화사한 색깔을 좋아했나 라는 생각도. 근데 사실 블랙, 화이트, 그레이로 뜨면 무난하긴 한데 지루해요. 그리고 내 옷은 다 이런 색깔 뿐인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저 근데 그린 뭐 블루보다는 약간 핑크 퍼플 쪽에 가까운, 뭐 항상 그런 것도 아니지만 아무튼 요렇게 이걸 샀고요. 이거를 산 거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지난번에 드로잉 스웨터 패키지로 키트로 파는 것을 봤는데 사실 드로잉 스웨터를 되게 뜨고 싶었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뜨고 싶은 게 뭐 한두 가지인가요? 어떻게 필 받았을 때 사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놓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 컬러웍 스웨터 니럴롱 할 때 이제 한 분이 그 드로잉 스웨터를 뜨셨는데 이제 약간 블루 계열로 뜨셨어요. 근데 인스타그램에도 찾아보시면 블루 계열로 뜨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블루 계열도 예쁘고 막 옐로우 베이스로 뜬 것도 많고 뭐 그린 베이스도 있고 다 예뻐요. 그러니까 어떤 거 하나 미운 게 없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거 색깔을 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그럼 어떤 실을 사야 되지? 똑같이 다른 사람 뜬 걸 따라서 해야 되나? 근데 내가 실제로 실을 보지 않았으니 모르겠네. 그러니까 그런 고민이 싫어서 저는 어딘가에 키트가 있으면 그걸로 떴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옷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웹사이트든지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키트를 좀 찾아보는 편이에요. 그러면 고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래서 이게 키트가 있어서 찾아보다가 이 실도 쓰고 싶었고 이거가 키트가 있어서 보시면 이게 드로잉 스웨터인데 최근에 이분이 조금 더 화려한 이거는 요 위에만 이렇게 좀 있는 편이잖아요. 근데 올 거의 바디 전체에 있는 그 패턴이 또 나왔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뜨고 싶습니다. 단지 문제는 제가 이걸 안 입을 것 같다는 거죠. 예뻐요. 너무 예쁜데 화려하잖아요. 제가 안 입을 것 같아가지고 그동안 안 떴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꼭 입겠다 그거보다 뜨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산 색깔은 이런 색깔이에요. 약간 톤 다운돼서 입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얀색과 파란색, 뭐 이게 원래는 세 가지 색깔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두 가지로 뜨시는 분들도 많았고요. 그래서 이 색깔로 뜨려고. 이게 약간 뭐지? 약간 블랙은 아닙니다. 이게 네이비 같은 거 하고 약간 블루 계열인데 약간 라벤더 같은, 약간 그런 소프트한,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네요. 무슨 색깔인지. 그래서 이렇게 이거를 뜨려고 산 거를 언제 뜰지 몰라요. 근데 이렇게 그냥 놔뒀습니다. 이게 썬더얀이라는 분의 썬데이 모닝 디케이, 여기 보시면 썬데이 모닝 디케이 75% BFL, 그 다음에 25% 마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뜯어보진 않았는데 그냥 서프라이즈로 놔두겠습니다. 이 썬더야는 그 리사 쿨러인가 그분이 하시는 얀 브랜드인데 에스파스 트리코라는 그 몬트리올, 캐나다 몬트리올 지역에 얀샵이 있습니다. 그 얀샵의 주인이셨던 분이에요. 지금은 이제 정리하고 이제 다른 분한테 파셔가지고 주인이 다른데 좀 젊으신 분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하고 이분 친구 두 분이서 뜨개 친구였단 말이죠. 그분이 그걸 하셨어요. 에스파스트리코의 옛날 그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 두 분의 영상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제가 굉장히 즐겨봤던 유튜브 비디오였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막 그 샵을 하시기 전에 그냥 유튜브 비디오를 하시다가 샵을 여셨어요. 그거를 몬트리올 지역, 몬트리올에 있는 캐나다 지역에 여셨고, 또 이제 가게를 하시면서도 유튜브 방송을 계속 하셨습니다. 그 게링 워머, 많이 아시는 패턴이 아마 게링 워머일 거예요. 뿌리 패턴을 굉장히 많이 디자인해 놓으셨고, 뭐랄까요, 되게 릴렉스하고 좀 펑퍼짐한 스타일의, 진짜 릴렉스한 스타일의 옷 같은 거, 그 다음에 그런 뭐 숄 이런 것들 디자인을 프리로 다 퍼블리시를 해 놓으셨어요. 저 돈 받고 퍼블리시한 게 있으실지도 모르는데 거의 다 그렇습니다.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가서 보세요. 이 화면을 보니까 얼굴이 되게 누렇네요.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뭐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분이 이제 가게를 파시고 이 얀 라인을 하나를 만드신 게 썬더 얀입니다. 그래서 궁금하긴 했어요. 또 많은 분들이 이 실을 쓰시는 걸 제가 봤기 때문에 궁금하기도 했는데, 다행히 또 거기에 이런 패키지로 나온 게 있어서 이걸 사게 됐어요. 언젠간 뜨겠죠? 언젠간 뜨게 되면 또 저는 그 니럴롱을 2열롱으로 할 생각이고요. 크게 많이 어떻게 보면은 약간 그걸 하나로 셋업을 할 것 같아요. 1년이면은 이 시기에는 뭘 뜨고 이 시기에는 뭘 뜨고 하는 거를 그냥 쭉 주기적으로 할 것 같은데, 기본적인 사항은 바뀌지 않고 약간의 내용 정도만, 예를 들어서 이번이 멜라니 버그님의 숄, 배색 숄 니럴롱을 한다면 뭐 다음번 요때쯤에는 다른 분의 숄 얼렁을 한다든가 뭐 다른 띠의 숄 얼렁을 한다든가 하지만 숄을 뜨는 걸로, 그러니까 계절이 좀 맞춰서 그렇게 할까 합니다. 아이디어는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생각 중이에요. 여러분, 벌써 시작이 됐죠. 지금 4월인데 벌써 저희 배색 숄, 멜라니 버그님의 배색 숄 뜨기 컬러업보다 조금 더 많이 참여를 하시지 않을까 하는 느낌 아닌 느낌이 약간 들긴 하는데, 저는 아직 시작을 안 했고, 시작을 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흰색 약간 오프 와이트 색깔의 핑거링 웨이트인데 그냥 100% 싱글 플라이 얀하고 그 다음에 제가 뜨던 싹 얀하고 그렇게 두 가지를 배색을 해서 스포츠 웨이트에 패턴을 뜨려고 했는데 안 뜨겠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지금 계속 머릿속으로 시작을 안 하고 있는 이유가, 그 싱글 플라이 화이트 얀이 벌써 아직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 실은. 그런데 벌써부터 막 보풀이, 이게 굉장히 타이트하게, 싱글 플라이여도 좀 타이트하게 스펀이 된 거는, 예를 들어서 해지오구 싱글 플라이 같은 거는 물론 그것도 많이 보풀이 납니다. 이렇게 벌써 이렇게 퍼지한 느낌이 실 자체에서부터 들긴 드는데, 이 실은 지금 벌써 너무 퍼지해요. 그래서 모열을 하나를 더 합사를 해서 뜨면 조금 더 나을지, 그러면 좀 굵어지잖아요. 근데 그러면 그 배색 실도 합사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원래 색깔에서 톤이 조금 다운, 왜냐면 모헤어는 그냥 기본 화이트로 계속 진행을 할 거라서, 모헤어를 합사한다면. 아니면 그냥 그 실 말고 다른 하얀색 실을 배색을 할까. 이건 너무 뻐지해서 싱글 하나로 하는 것보다는 두 겹이나 세 겹으로 해서 만약에 모자를 뜬다든가, 뭐 두 겹의 모헤어를 합사를 해서 뜬다든가 막 이런 식이면 좀 탄탄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그게 약간 애매해서 아직 시작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게 시작이 됐죠, 여러분. 그리고 또한 저희 리드 얼렁도 끝났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조금 남아서 제가 이번 주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으니 저는 이번 주까지는 쭉 읽도록 할 거고요. 다음 리드 얼렁의 책은 정의란 무엇인가, 저스티스죠. 여러분 같이 읽어요. 이번에는 80일처럼 길지 않아요. 51일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짜놓은 그 스케줄이 필요하신 분이 계시면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고요. 요 밑에 더보기란에 있습니다. 아니면 이 기회에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한 번은 읽어봤으면 좋은 책이지 않을까 해서 선택을 한 거기 때문에 여러분 새로운 것의 끝, 그 다음에 새로운 것의 시작, 그 다음에 오래된 것의 끝, 이렇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요거 찍는데도 벌써 28분이래요.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번 주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시고 또 다음 주에 이렇게 밝은 모습으로 다시 만나도록 해요. 안녕.